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네, 불러주셔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 교실에 한 20년 거기서 있다가 나와서 자유롭게 개업을 시작해서 올해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 채널은요,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심리상담이 왜 좋은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받으시라고 좀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시고 이런 어떤 채널을 만들었고요. 제가 교수님을 꼭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잘 모르시죠? 네. 아마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중에서 맨 먼저 비의료 상담 분야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학회를 만드시고 창립하시고 초대 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이 교수님, 그죠? 그게 벌써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심리 상담이라든지 정신병리에 대한 이해가 많이 적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이 같이 협업하는 것이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좋고 네. 우리 사회에 이제 상담을 정착하는 게 훨씬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시면 지난 30년 동안 어떤 변화를 느끼세요? 어휴, 뭐 천양지판이죠, 지금. 예. 예, 그때 당시엔 뭐 아시다시피 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스티그마 같은 거에 찍히는 정신과 다녀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주 일반인한테 깊이 파고들어서 그래요? 특히 젊은 층에는 그렇죠. 큰 편견이 맞아요. 많이 20, 30대는 그렇게 된 없어져서 것 같아요. 이 젊은 엄마들이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올 수 있는 굉장히 같은 것 완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 됐죠. 네. 예, 지금의 마음건강 전문가들과 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초를 닦으셨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화자찬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저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정신과 선생님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 진료하다 보면 30초 이상 보기 어렵잖아요. 약 잘 들어요? 잠 잘 와요? 약을 좀 세게 지어드릴까? 이런 말씀 하다 보면 금방 끝나는데. 그렇죠. 우리 교수님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일찍 은퇴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환자를 보고 좀 이렇게 네.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도저히 안 되는 맞아요. 거죠.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치유 작업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약간 반자본주의적인 상황이지만 그거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돼야 치유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조금 그런 데는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이제 기여하신 진짜 네. 분야는 정신 분석 이 분야를 어떤 영적 탐구에 연결시키는 작업. 네. 네. 이제 제가 제일 또 우리 교수님 책 중에 반갑게 읽었던 게 역동 심리치료와 영적 탐구인데 네. 이 영적 탐구에 대해서 이렇게 첫 발을 내딛고 어떤 연구도 해오신 그런 계기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공적인 강의가 있거나 이제 오픈할 때가 있으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제 자신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어택이 17살 때 있었어요. 그때는 개념이 없었지만, 그리고 이제 크게 한 14번 정도 어택이 심하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겪으면서 대학 들어가서 정신과를 전공하게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을 이제 주로 다루다 보니까 거의 지금 60년 가까이 한 우물을 판 꼴이죠. 그런데 본인의 어떤 이슈 때문에 시작하신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네. 네. 이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생물학적인 부분에서부터 또 심리학적인 요소가 있고 그 두 가지만은 안 되고 이게 잘 낫질 않죠. 이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는 DNA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고 살아간다는 문제가 당사자들로서는 굉장히 삶을 전체를 회의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죠.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삶이 어떤 우울증을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어떻게 풀려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럼 해결하셨다고? 어떤 해법을 찾으신 거예요?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예. 영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새로운 차원의 삶의 차원이 있고 그 차원 속에서 내가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내 삶에 대한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그 데서 영적-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는 종교가 없는데 왜 영성 얘기를 하지? 이렇게도 생각한다면 종교성과 영성과 헷갈린단 말이죠. 영성은 종교성이랑 좀 다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영성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건 참 가성비가 없는. 맞아요. 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재 느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체험하는 그런 현실을 넘어서는 다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있고 그 삶을 추구하는 거 어떤 종교들이든지 공통적인 그렇죠. 추구성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게 상당히 그 추상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현실에 맞게 어떤 문화적인 관습적인 제도 속으로 이제 실천해 올 때 그게 이제 종교성이 되는 거죠. 불교 영성이 될 수도 있고 기독교 영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슬람 영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형태는 다 틀리죠. 틀리지만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이면에는 보편적인 인간의 온전한 영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가 그런 있는 DNA가 거죠. 있군요. 그럼 그 DNA. 추구를 향한 DNA. 맞죠. 근데 DNA. 만약에 어떤 사람, 난 아직까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은 아직 DNA를 발견을 못한 건가요? 어떻게? 아직 발현이 안 된 건가요? 그 우리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죠. 아. 너무 여유 없이 몰아간다. 사실은 근데 가끔은 우리가 그런 세계를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아름답게 석양이 물드는 걸 볼 때 누구나 마음이 확 순화가 되면서 이제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사는 거라고 순간적으로 느끼잖아. 예, 애미새가 애기 새가 입을 쫙쫙 벌리는데 먹이를 주는 걸 보면서 이야 사랑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자연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냥 미학적으로 참 아름답다고만 보고 얼른 남겨버리는데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자주 삶에서 만들고 그걸 의미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수정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DNA가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쨌든 우리가 발현을 하려고 노력들을 좀 덜하게 맞습니다. 만든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성적인 치유라는 거는 이제 우울증을 분리불안하고 제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의학적으로.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분리적인 요인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우울로 가장 많이 이제 발전이 되는데 변적인 얘기를 하자면 누구나 태어날 때 10개월은 부모님의 자궁 속에서 아주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죠. 탯줄로 직접 연결이 돼서 온도, 면역, 영양 모든 게 다 100% 완벽한 걸 겪잖아. 근데 10개월이 지나면 이제 쫓겨나죠. 어두운 턴넬을 통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 까꾸로 매달려서 웅덩이를 한 대 얻어맞고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이야, 거의 트라우마 수준인데? 바로 그게 베이직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울증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표현한 그 부분이 생물학에서는 그게 온토제니는 필로제니를 반복한다는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의 운명은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반복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우울증을 더 절실히 느끼는 게 다른 세상을 더 온전히 확실히 바라보기 위한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인류의 비참함,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전방에 서서 전투적인 투쟁을 하라고 주신 절대자의 미션. 그게 의미를 다르게 갖게 되는 거죠, 내 삶에. 그렇게 보면 내가 비참하게 쭈그리고 앉아서 있을 이유가 없고, 저도 약도 쓰고 상담도 하고, 그렇지만은 올해 이제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런 쪽으로 내담자의 관심을 돌려주고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같이 의논해 나가는 거죠. 사례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영적 회복까지 이렇게 통합 치료를 하면서 정말 성공적으로 되게 힘든 환자를 도와줬던 그런 사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 분이 생각나는데 이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게 아시다시피 거의 우리 상담자들이 많이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 케이스를 제가 10년 이상 같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분이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분노가 많은 이유는 부모님이 불행하게도 정신질환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분노, 주위 사회에 대한 분노, 절대자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하시죠. 근데 그 분노적인 요소를 잘 표현하게 하고 도와주면서 수용을 해주고 앞으로 살아야 하는 의미와 그게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같이 의논을 해 나간 결과
그 분노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나 부모님이나 다 똑같은 가해자요 피해자구나 하는 인식을 깊이 있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영적 탐구에 의한 결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탐구를 하면 모든 분들이 내가 이 별에 왜 왔는지에 대한 어떤 그 소명 이런 걸 좀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게 마지막 고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이 현대인들이요 굉장히 이 세상살이에 쩌들어 살다 보면 뭐 영적 탐구 같은 건 뭐 남의 나라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좀 이게 간단하게 요건 한번 실천해 보세요라고 하는 뭐 작은 어떤 실천 방법, 뭐 루틴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침묵을 저는 우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음악에서 쳤습니다. 침묵할 때 음악을 들으세요? 그렇죠. 특히 이제 초기에는 저는 우울증이기 때문에 브라함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2장을 들으시면은 이게 와닿아요. 그 브람스의 그 우울의 경험이 시공을 뛰어넘어서 동지군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럴 때 내가 나를 돌이켜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얽매였던 데서부터 일단 벗어나서 한 5분, 10분이라도 하루에 그런 경험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부싸움 막 할 때도 우리 잠시 5분만 쉽시다 하면 그 음악 들고 완전히 달라져.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쉽거든요. 잠깐 멈추고 특별한 음악을 듣는. 저는 상담 부부 치료할 때도 그 작업을 많이 해요. 잠시 쉬면서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시고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5분 동안에 이 통찰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거든요. 음악 치료사들이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게 딱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음악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짝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우울하고 막 신나는 막 락뮤직을 들어가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완전히 너무 딴 세상 같으니 이 음악은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 뭐 이런 음악을 듣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자꾸 그걸 없애버리잖아요. 여유 있는 시간, 침묵의 시간. 그러니까 점점 바쁘고 더 능률 있게 살아라. 휘몰아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옛날부터 영성가들은 아침과 저녁에는 2번 정도는 휴식 시간을 가져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읽어도 좋고 불교인들의 경우는 이제 경전도 좋고 경전을 짧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천천히 그걸 마음 깊은 곳에 되새기는 거.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오늘 하루가 어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하루의 너의 삶을 되돌이켜봐라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의식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독서와 의식성찰은 영성하는 크리스찬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그 침묵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종교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불교인들은 훨씬 더 잘 하는 것 같아요. 침묵 지키는 거를.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들으신 분들이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은 그래서 이 조금 실존적인 고민 때문에 여러 의학 분야 중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선택하신 거네요, 그죠? 그때만 해도 꽤 오래전인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정신의학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전문의 이제 분들이 인기가 많은 분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사회적 인식이 어땠어요? 좋지 않은 시각으로 봤죠. 의사 아니야? 뭐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데.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 그런 거 한다. 인기는커녕 조금 이제 칼도 안 잡은 사람이 무슨 의사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어느 정도로 오래 지속됐어요? 뭐 교수님 되시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달라진 게 비교적 최근이죠. 최근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큰 축복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편화된 데도 없잖아요. 맞아요. 미국만 해도 많이 제약이 있고 자격에 대한 한계가 많고 그런데 한국은 비교적 이제 그것도 정비돼야 하는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사회에 누구나 다 심리학적인 관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렇게 접근하게 만드는 데 대해서는 상담 전문하신 선생님들의 노고가 크죠.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감사한 찬사처럼 들립니다. 찬사를 받아요. 저는. 우리 교수님은 정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 TV 틀면 이제 심리 전문가도 많이 나오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아주 활약을 많이 하시는데 뭐 우리 유명한 오은영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을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길러내셨는데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뭐 에피소드나 그런 뭐 기억이 있어요?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제 저 사제지간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예. 분야하고는. 예. 스승들도 많고 10여 명이 가르치고 제자들도 수십 명이니까 그렇죠. 1대1 관계가 별로 안 맺어져. 그래서 잘 그런 건 없는데 오은영 선생은 참 처음부터 인상 깊은 분이긴 해요. 성격이 참 원만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참 예. 좋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아주 부드럽고 이 잘 이렇게 불화를 매칭해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자꾸 방법론에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오은영 선생이 무슨 방법을 해주냐는데 매달리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젊은 엄마들이 그 오은영 선생의 그 수용성, 푸근함, 성격께서 우러나오는 상담자로서의 자질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더 갖기를 바래요. 그게 사실은 치유적인 요인이거든요. 뭐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그런 태도. 그렇죠. 그럼 참 저는 예전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그분은 학교 다닐 때도 달랐대요. 그래서 너무 말씀을 하시면 빠져들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맨날 그랬대요. 저분은 나중에 그 북극에 가서도 선풍기를 빨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입심이 좋다는 게 뭐 말을 잘한다는 게 보다는 상대방에게 성품에서 풍겨나오는 알아듣게 설명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그게 제가 알기 있기로는 심리학계에서도 가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이제 한동안 기술적인 기법들이 뭐 두서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씩 도움을 주긴 하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오르게 경험이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렌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통 요인 상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치료 방법보다는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상담자들의 방법 예를 들어서 공감을 잘하고 경청을 잘하고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칼 로저스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들이 역시 그게 제일 베이스에 깔려있고 치유적인 효과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수님도 심리 상담, 뭐 심리 치료를 받아보신 경험도 있으신 거죠? 물론이죠. 첫 번째 경험은 언제 하셨습니까? 레지던트 1년 차 때. 그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 분석을 받죠. 그때는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도움이 많이 됐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 영적 지도나 이런 어떤 영성가들의 어떤 도움도 받으신 적이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죠. 첫 경험은 어떠셨어요? 언제 처음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영적 지도는 제대로 받아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분야에서도 또 제가 없었던 길을 가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룹 영성 지도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멤버들끼리. 그게 이제 많이 커버가 됐고 내 자신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확신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적 지도를 처음 받았을 때가 그러죠. 미국서 이제 가족 상담 훈련 받을 때인데 영적 지도사가 또 상담 받는 방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같이 기도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해보라 그러면 이제 저는 머리를 막 써 기도하는 거죠. 영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heavenly father 뭐 이렇게 하는데 하다 자꾸 멈춰요. 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냐요. 뭐 외워서 하냐? 뭐 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너무 마치 공중기도 대표 기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자가 너와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보다 친근한 언어로 이 속 얘기를 하다 막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죠? 뭐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까지 하게 만드는데 한 6개월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 들냐면 하나님이 뭐 저 멀리에서 내가 기도를 좀 멋있게 미사옥을 써서 하면 이제 들어주시기 이게 아니라 내 옆에 항상 계셔서 툭 쉬고 얘기하는 뭐 이런 게 어떤 영적 영성의 어떤 진보. 지금 영성지도의 핵심을 얘기를 다 하신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그 상담사도 많이 보시고 정신의학도들도 많이 기관에서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에게 이건 꼭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필수 요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네. 요새 그 가끔 초대해서 슈퍼비전 이제 가면 상담 슈퍼비전.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너무 고정적인 기법에 얽매여 있기 기술을 때문에 가르쳐주는. 건강한 치유를 위해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인적이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이 되려면은 영적 세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인식과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성가들은 깨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깨어난 게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석양이라든지 뭐 이런 자연 이런 데서 자꾸 자기가 느끼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네. 그게 있고 사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공감과 경청이 되는 건데 사실은 공감과 경청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기술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맞죠. 네, 그게 내 몸에 밴 네네. 경험 같은. 네네. 네. 그러니까 공감과 경청과 그다음에 만남이 중요하다고 요새 그러는데 근데 이런 공감과 경청과 만남이 중요한 것이 이제 깨어남의 경험에서부터 오는 거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시하던 덕목들, 관대함이라든지 수용성이라든지 네. 같이 함께하는 호기심, 유쾌함, 기쁨, 사랑함 이런 개념들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요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상담도 쫓기듯이 하고 맞아요. 제한된 시간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치유의 한계가 점점 심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영성의 그 대가들을 깨우친 분들이 표현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 상담의 슈퍼비전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인간이 이미 갖고 있지만 굉장히 선하고 거룩한 본성이 더 극대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제 AI가 정말 발달하면 뭐 회계사도 없어지고 변호사도 없어지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상담사는 꽤 오래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따뜻함, 이런 공감, 경청은 이 기계가 이 학습한 이 알고리즘으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마지막 담을 수 있는 지금. 초반에는 이제 AI가 또 빠르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초벌 상담을 한 이후에 정말 필요한 상담자에게 잘 매칭해주고 상담사는 정말 따뜻한 어떤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참 만남을 만나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AI 인간 어떤 협동 그런 상담의 포맷도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인간의 몫은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후의 나물. 네. 이 분야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더 많이 행복하게 만나고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용감해요. 자기를 오픈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분이 많은데 사실 이 50대가 어렵습니다. 지금 놀라는 게 고독사가 제일 많은 나이대가 50대다. 깜짝 놀라요. 응? 7, 80대가 아니고. 그런데 50대라든지 이런 분들 심리 상담을 망설이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 사회가 지금 그걸 더 강화시키고 그러는데 참 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같이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50대가 더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어려워. 자기 그동안 너무 가리고 살아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시간을 내야 어쨌든 심리 상담 올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더 몰아가니까 애들 키우고 경제적 안정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입지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가장 피크되는 데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자기를 돌보는 시간 놓친다. 맞아요. 뭐 그래서 우리 마인드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많이 그렇군요. 그런 캠페인이 절실하고. 예, 그게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약속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런 어떤 용기를 내는 것보다 조금 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과 비밀이 확보되는 선 안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숨통을 트이는 그런 시스템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채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요 교수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이쁜 카드를 저희가 만들어봤어요. 이 카드 중에서 지금 교수님의 마음을 제일 잘 나타내는 카드 하나만 좀 뽑아보시겠어요? 이쁘죠 이거? 한번 뽑아보세요. 아 이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만원 교수님은 인정해줘야 마땅하다. 더 이상 어떻게 인정해드립니까? 정신의학계의 큰 어른이시고 오늘 인정을 많이 받았네요 이미. 아니 저는 정말 우리 교수님이 정말 큰 역할을 그동안 해주셨고 앞으로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하신 말씀 중에도
굉장히 고무되는 말씀이 지금 아주 황금기구 우리 의사 선생님들, 비의료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또 좋은 또 그런 문화적 환경이 이미 우리가 잘 만들어져 있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느낌이셨는지 오늘 방송 출연 처음이시잖아요, 그죠? 다시 이런 데 잘 안 나오시는 분이 어른이신데 네. 어떠셨어요? 이게 이렇게 수월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주제 아니에요. 그렇죠. 딱딱하면 딱딱하고 맞아요. 구름 잡는 얘기가 맞아요. 비현실적인 맞아요. 얘기인데 맞아요. 권 교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야,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아이,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아이,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갔네. 적어드린 대로 또 말씀하시겠다고. 아니 대단하신 거네 진짜. 이것도 진짜 그러고 필요하구나.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 필요하구나.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을 돌보고 또 영적인 관심도 사실 점점 세상이 너무 아까 말씀한 자기중심적으로 가니까 우리 교수님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이거 이번 추천 한번 해주고 싶다. 그런 거 혹시 계세요? 저는 애착을 중요하거든요. 애착 오. 이론을. 오. 우리 멤버 중에 애착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유현주라고 있어요. 상담. 오, 상담 친구인데 선생님이세요? 신학도 하고 오, 그래요. 좋은 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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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